원장님, 오늘은 위드 아티스트 14회 맞이했는데요. 오늘 작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위드 아티스트 작가와 함께는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 작가에 대한 어떤 평가, 또 어떻게 그 삶이 이어졌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14번째는 우리 천경자 선생님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경자 선생님 1924년에 태어나서 2015년에 타계한 91세 나이로 타계를 했었죠. 그 천경자 선생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경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각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천경자 선생님에 대한 자료가 무엇이 있나 이제 먼저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천경자 선생님에 대한 그 자료들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팸플렛, 리플렛 이게 한 16종이 되고요. 선생님 정말 그 에세이라든지 화집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 단행본이나 도록을 해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숙필집도 많이 나오가지고 26건이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신문 기사, 잡지 기사 뭐 이런 걸 다 토탈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A4 18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천경자 선생님에 대한 자료는 아마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경자 선생님 우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는 이 천경자 선생님이 그 한국 전쟁 때 부산의 국제구락부라는 데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시를 했는데 그 당시는 뭐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 작품에 대한 이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시가 국제구락부에서 52년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이런 정도가 나오고요. 거기 김용호라는 시인이죠. 그래서 불행에 행복해가지고 천경자 여사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고요. 그 뒤에 보면은 지금 그 당시에 출품했던 20점에 대한 전시 작품 제목, 이게 목록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거는 선생님의 그 그림 생태라고 하는 건데요. 그 뱀의 그 무리가 지어 있었던 이 그림을 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그런 전시입니다. 그 전시에 관련돼서 우리 김한기 선생님이 그 시즌에 있었던 천경자 이준 개인 미전 소감을 이렇게 서울신문에 4월 26일자의 신문에 김한기 선생님이 두 작가에 대한 평을 쓴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선생님의 그 수집한 자료인데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천경자 선생님은 네, 천경자 선생님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스크랩북이죠. 이게 7권이나 됩니다. 그만큼 천경자 선생님은 어떤 신문이나 잡지에 사실은 기사화가 많이 됐다는 하나의 증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7권이 선생님의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지금 많이들 알고 있듯이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가지고 했었던 이런 스크랩북인데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낱장으로 오려 모았던 거고요. 이 그림, 이 세 점의 이런 칼라 그림이 사실은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미술교과서에 나왔던 청정자 선생님 그림 이런 거를 이제 오려 모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쭉 가다 보면 69년 5월 25일 썬데이 서울 또는 69년 6월 3일 동아일보에 청정자 선생님의 전시를 보고 이경성 그 밑에 최순우 관장이 썼었던 그 당시 신문의 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기사는 워낙 많아서 우리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이게 선생님의 또 어떤 대표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현대미술 산책에서 그 신앙섭 선생님이 미술평론가 92년 10월 22일 날 그 그림을 소개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누가 울어. 이 누가 울어는 1과 2 두 점이 있는데요.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이지요. 또 그 선생님은 워낙 문필, 이 에세이 이런 걸 많이 썼는데요. 이거는 93년도 서울경제신문 1월 19일 날 와이드 인터뷰죠. 원로는 말한다 해서 여류화가 청정자 선생님에 대한 거를 인터뷰를 한 건데요. 화가는 적당한 가난을 가꾸라. 그림으로 돈, 명예 추구, 세태가 한심. 교수 겸직 많아 교육 부실화 우려도 대학 나오면 작가연하는 풍조가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원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실은 거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은 선생님의 유화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청정자 선생님이 유화를 다 그렸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그 미술평론가 이구열 선생님이 이 작품을 찾아가지고 썬데이 서울 70년 6월 21일자에 소개가 됐습니다. 파리 젠느 1970년 유화 한 12호 크기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도판만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 대한 원화 이게 어디 있는지 지금 소재불명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그림을 찾아내면 경매에서 몇 억이 갈 텐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그림의 소재가 이렇게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청정자 선생님은 그동안에 화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그 호암 갤러리 그 서소문에 있었었죠. 거기에서 95년도에 했었던 선생님의 전시여서 호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전시는 최광진 씨 큐레이터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의 어떤 대표성 있는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시리즈로 나눠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따다 썼는데요. 삶과 꿈, 나의 작품은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고 미래의 세계를 상상하며 오늘의 꿈을 담은 한쪽의 드라마들이에요. 그 속엔 내 슬픈 생애의 단면들이 숨쉬고 있어요. 화사한 보랏빛 행복과 꿈을 머금은 꽃, 상상의 나래를 펴는 나비가 있지만 그 밑에 흐르는 것은 여인의 진한 한이어요. 그래서 청정자 선생님은 우리가 꿈과 어떤 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류 작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의 그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52년도 국제그룹에 나왔던 그 생태라는 그 뱀의 무리들을 이렇게 보여줬던 그림인데요. 이것이 당시 미술계에 커다란 충격을 불러일으켰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서울시립미술관 청정자 전시실에 상설 전시되어 있죠. 네,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는 청춘의 문 해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유감스럽게 나중에 미인도 사건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다른 작가에 비해서 청정자 선생님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몇 점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갤러리 현대에서 전시 열리면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길래 언니 시리즈에 보여줬던 그 작품들. 네, 이게 고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과 이 작품을 보면은 이게 지금 구도라든지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조해 보시면 알 거예요. 구도, 그 여인의 모습, 그 둘레의 어떤 꽃 이런 거는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떤 그림을 같은 거를 이렇게 또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우리가 개작이라고 하죠. 그걸 다시 옆을 뭐 다르게 그린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은 하나는 고라는 그림이고 하나는 길래 언니라는 그림인데 굉장히 같은 구도의 같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자전적인 전설 22페이지의 그런 선생님의 그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여주는 거는 선생님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누가우로 1, 2 이런 작품들이 청경자 선생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른 작가와 달리 그 당시에 해외에 이렇게 여행을 간다는 건 어려웠었죠. 근데 선생님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여행을 가면서 또 외국의 이런 이색적인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그림으로 많이 보여줬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이것도 지금 어떤 이탈리아 여행에서 얻었던 어떤 이런 내용들. 이거는 그 청경자 선생님이 본인의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만든 선생님의 작품집이고요. 청경자의 혼. 그런데 그 당시에 청경자 선생님은 서울시에 작품을 기증하면서 내 작품을 영구히 상설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달라. 그 당시 고건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떤 공증까지 해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미술관이 있는 한 거기에 항상 상설 전시를 할 수 해야 됩니다. 이런 또 이거는 청경자 내생의 아름다운 82페이지인데요. 이게 2006년 갤러리 현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웬만한 작품들 이런 것들이 망라됐죠. 이 작품집이 선생님의 화집 중에서 가장 방대한 작품을 싣고 있는 건데요. 2007년에 청경자 선생님 쪽에서 만들어냈던 화집입니다. 이 작품집이 청경자 선생님이 2015년에 타계하고 2016년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청경자 일주기 추모전 바람은 불어도 좋다. 어차피 부는 바람이다. 어떤 좀 은유적인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서울에 새 눈이 내리고 서울에 새 눈이 내리고 내가 적당히 가난하고 이 땅에 꽃이 피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사는 이상 나는 어떤 비극에도 지치지 않고 살고 싶어질 것이다. 나의 삶의 연장은 그림과 함께 인생의 고달픈 길동무처럼 멀리 걸어갈 것이다. 그 청경자 선생님이 냈었던 자유로운 여자에서 그 문장을 따다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청경자 선생님의 본인이 낸 에세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할 수가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978년에 나온 그림이 있는 나의 자서전, 여기 나오죠.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이거는 그림의 제목으로도 나오죠. 이거는 정중원 조선일보 기자 미술 담당을 했었었죠. 또 생전에 청경자 선생님하고도 또 이렇게 각별한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정중원 선생이 2006년에 펴냈던 그런 책입니다. 청경자의 환상여행이고요. 네, 청경자 선생님을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미인도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미인도 사건은 1991년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어떤 이 작품을 가지고 포스터처럼 만들었던 것이 판매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사건이 발단이 시작이 됐는데요. 조선일보 91년 4월 4일자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가짜를 모르는 채 소장을 했다. 청경자작 미인도 본인이 부인을 한다. 전시회까지 하며 복제품도 판매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이제 크게 대두되면서 이것이 처음에 문화면에서 사건이 이야기가 되다가 그 다음에 사회면으로 나가고 어떤 신문의 사설까지 나가고 방송에까지 나가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작가가 내 작품이 아니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품일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또 감정을 했었을 때는 틀림없이 진품이다 해서 그 양쪽의 의견이 대립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주간 여성에 나왔던 많은 기사 중에서 이렇게 하나 보는 건데요. 77년 청경자 여인 정물화 열점과 문제의 미인도를 종합 비교 분석을 했다 하면서 그 유사한 그림의 이제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거 취재를 했던 김원현 주간여성 기자 겸 미술평론가인데요. 청경자 미인도는 누가 뭐래도 가짜다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기사를 막 내보낸 거죠. 그 비슷한 유형의 어떤 도판, 이런 걸 10점을 비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그림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김원영 기자, 미인들은 누가 뭐래도 가짜다 해서 2일간 직접 인터뷰를 했다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아주 많은 매체에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사건이 쭉 이어졌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이 청경자 미인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건 일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에 정리된 거로 얘기를 하죠. 79년도 10월 26일 사태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미인도가 환수가 됐습니다. 1980년도 그 미인도는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의 대표적인 미술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이 된 거죠. 근데 91년도에 움직이는 미술관 사업에 미인도가 대중에 공개가 됐고 그것에 대한 어떤 포스터가 판매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청경자 선생님이 이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가 크게 사회적으로 막 파장이 크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91년 4월 11일 당시 화랑협회 김창실 작가는 위자기록 하였으나 감정 결과
진품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게 좀 잠잠해졌었는데요. 그 8년이 지난 99년도에 위조금 권 씨가 그 작품을 장미와 여인을 보고 본인이 84년도에 미인을 그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잠해졌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청경자 선생님이 미국에서 타계를 하고 다시 유족들이 이 사건, 이거 그림이 가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한번 일파만파로 이 사건이 커진 거죠. 그래서 2016년 3월 위장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 변호인단이 발족이 됐고요. 그때 10월에 프랑스 르미에르 과학연구소 감정팀이 이 63페이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과학적인 감정을 거쳐서 이게 가짜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2016년 검찰은 미인도 수사 결과 진품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2017년에 그쪽에서는 검찰 결론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을 하고 그렇게 했던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 르미에르 테크놀로지 멀티 스펙트럴 인스티튜트에서 만들어냈던 그 당시 그 작품에 대한 분석을 했었던 이런 보고서이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서울 고금도 미인도는 청경자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김정희 그 유족 따님이죠. 검찰은 허술했다. 미인도는 위작이다. 고 청경자 화방의 둘째 딸 김정희 씨가 책을 냈죠. 청경자 코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1400의 미인도가 진품으로 발표한 데 대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뭐 유족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청경자 선생님은 뭐 결혼 생활이 뭐 또 원만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거는 청경자 선생님의 첫째 딸이에요. 여기 지금 모녀 사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딸 이혜선 1945년생이고요. 이분이 1976년도 국전에서 염색 작품으로 국전 대통령상까지 받은 그런 따님입니다. 여기 보여주는 그 김정희 선생, 둘째 딸은 김정희 선생입니다. 이분은 1954년생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2016년에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선생님이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자료를 어떤 증거물로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선생님은 미국 메리랜드주 몽고메리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분의 부군 남편이 문범강 선생님입니다. 문범강 선생님은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를 역임을 하셨죠. 그리고 북한미술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김정희 선생님이 소중한 자료 잘 보고 갑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관장님이 중학교 때부터 모으셨다는 어머니 관련 잡지 기사 이렇게 귀한 자료를 만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내 방에서 이렇게 박명훈에게 남기기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런 자료, 아카이브 자료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청경자 일주기
추모전을 하면서 여기 그 당시의 목록인데요.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소장 자료 아카이브 25점을 그 전시회에 이렇게 대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끊임없이 이런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 이렇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대여해 나가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은 이런 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엑셀 목록을 작성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